우리 그 가평의 펜션에 산사태로 인한 펜션 붕괴 현장 영상을 좀 다시 한번 저희가 보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갈 텐데요. 3대가 산사태로 매몰이 되는 안타까운 정말로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가평 펜션 영상 정말로 참혹한 영상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가평 펜션 건물 일부는 남아있고요. 완전하게 뒷산의 산사태로 인해서 지금 주차되어 있는 차량도 약간 헤드라이트만 빼꼼히 얼굴이 보일 정도로 토사에 지금 휩싸여서 아예 파묻혀 있는 모습. 저게 건물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건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포크레인이 건물이 무너지고 그 위에 산사태로 인해서 흘러내린 흙들이 덮여있기 때문에 지금 그 흙을 덜어내는 작업을 하는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저 밑에서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이제 갓 2살이 된 어린 손자까지 산사태에 매몰이 돼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 함께 보시죠. 무너진 토사의 가평 펜션 3대가 참변을 당했다. 어제 오전 10시 37분쯤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 방금 보신 그 펜션입니다. 시간당 80mm의 폭우에 산에서 흙더미와 돌멩이가 갑자기 쏟아졌다. 산사태예요. 이 산사태가 무서운 게요. 저도 사건 기자 때 산사태 현장을 취재했었는데 산사태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소리밖에 없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미 토사가 나를 덮치는 정말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산사태가 쏟아져서 펜션이 매몰됐습니다. 65세 할머니와 그의 딸, 37살 딸, 2살배기 손자, 3대 가족이 실종이 됐고 차례로 시신이 발견돼서 시신이 발견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탄식과 정말로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7살의 딸은요, 얼마나 효심이 깊냐면 뉴질랜드 살다가 엄마가 혼자 펜션 일을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어린 2살배기 손자 데리고 최근에 귀국을 했어요. 코로나 국면에도 엄마 돕겠다고. 펜션 일 돕다가 어린 아들까지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웃주민 A씨는요, 정말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다. 이웃주민 B씨는요, 친절하고 좋은 가족이었다. 다 공통된 말 보세요. 아니 그 딸이 얼마나 착한지 2살배기 손자 데리고 엄마 돕겠다고 열심히 살려고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웃주민 C씨, 이틀 연속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산세가 가파른 마을 곳곳에 붕괴 위험이 감지되는 관계당국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김변 박사님, 저희 아들이 딱 2살이에요. 변 박사님 또 애 셋 지금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 2살배기를 데리고 저 멀리 뉴질랜드에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것도 가평의 산자락에 있는 펜션에 엄마 일을 돕는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키워봐서 알잖아요, 이게. 그럼요. 정말 가족의 마음으로 사실은 그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코로나 이후로 한동안은 우리가 이제 야외 활동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갔습니다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이 여름 휴가철에 여러 곳으로 좀 다니게 되는 휴가를 떠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우. 펜션도 아마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일손이 좀 많이 부족했던 모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겨우 시작된 건데. 네, 진짜로 일을 해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2살배기 아이와 함께 그 일을 돕기 위한 그 마음,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말 산사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야속해요. 저는 조금 전에 이웃 주민들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그 이웃 주민 인터뷰 3번째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곳곳에서 위험이 조금 감지되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 기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장맛비가 심각하게 내리기 시작하면 집중호우가 계속돼서 쌓이면서 특히 흙을 머금고 있는 산 같은 경우는 지반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은 전체적인 산의 관리 차원에서 산림청이 됐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서 위험지역이 어디인지를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이처럼 집중호우 시에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구역에 대한 경보 등을
관계 부처, 정부 당국이 신속하게 행동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인명 피해까지 발생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집중호우가 이게 이제 지금 오늘자로 거의 다 정리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야산들이 있고 이 산에서 언제 어디선가 이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 정치권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노력은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존재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 오늘에서 국회 정치권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면서 특정 정파적 문제를 가지고 골몰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정치권이 이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어제 오는 일이 아니면서 이재민이 거듭 10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하고 지금 이렇게 토사가 무너지면서 결국 산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복구 작업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거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복구 수준에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날씨가 좋아지게 되면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할 텐데 이러면서도 비가 계속 거듭 쏟아지게 되면은 이건 개인이 갖고 있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거든요. 결국 정부, 정치권 모두의 협력적인 노력으로 사실 8월 한 달 동안은 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해도 부족할 상황인데 제발 저는 집권 여당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의 피해가 더는 없도록 만전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타깝지 않은 죽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안타까움을 공감하는 데는 이 같은 좀 사연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 사고 현장을 보면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래요. 쿵쿵쿵 소리가 나더니 순식간에 펜션이 사라졌다. 지금 할머니, 엄마, 손주 3명이 결국은 차가운 시신으로 그 안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펜션 주인 내외가 살고 있었던 그 펜션 건물만 지금 붕괴가 됐고 그 앞에 옆에 있었던 이제 숙박 손님들이 있는 건물은 불행 중 다행하게도 산사태가 덮치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이게 좀 야속합니다. 비라는 게 산사태라는 게 말입니다. 예, 숙소에 있었던 또 손님들은 다 대피를 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좀 점검을 하기 위해서 노모딸, 손자들 남아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말씀하신 것처럼 산사태라는 게 사실 뭐 징후가 있더라도 사실 그야말로 소리를 듣고 인지했을 때는 이미 산사태가 다 덮친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참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 전부터 사실은 그 대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그게 좀 가장 안타까운 점이 그게 아닌가 싶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쓸 위험 지역들을 일단 구분해 놓긴 했는데 저 지역이 펜션 바로 뒤가 산이에요. 그렇죠. 산사태 위험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좀 충분한 점검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다면 좀 이런 이제 불행한 사고까지 이르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중장비들 막 들어가서 이제 복구 작업 해야 될 텐데 지금부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사실 부착기든 그러니까 지반이 약해져서 좀 중장비가 들어가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런 게 이제 한번 사고가 나고 나면 언제 복구될지 사실 이제 이번에는 사망사고가 나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 사실 이재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거의 1000명 가까이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는데 참 복구는 또 언제까지 가능할지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울 것 같은데 정말 뭐 신속한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대응도 필요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이미 사고가 벌어졌을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 뉴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을 유지해야 하는 뉴스인데 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좀 굉장히 좀 동요를 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 손님들 대피하실 때 우리 할머니, 엄마, 손자도 좀 같이 대피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잊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가평에 살고 있는 신화의 멤버 김동환 씨가 영상을 올리면서 당부의 말까지 좀 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가평, 바로 이 펜션 참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같은 가평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평에 김동환 씨가 좀 살고 있어요. 같이 복구 작업에 동참하는 사진도 올렸고 가평 지역 주민들이 지금 스스로 배수로가 막힌 것을 뚫고 있나 봐요. 지금 이렇게 도로에 흙과
또 돌들이 쏟아진 영상, 김동완 씨가 직접 영상을 올린 겁니다. 폭우 피해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공권력이 신속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평 주민들 스스로가 먼저 막힌 배수로도 뚫고 돌들도 치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한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